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부터는 여기 5단원 다시 5단원 원의 넓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의 넓이, 즉 원은 이미 배웠죠. 3학년 때 원의 지름, 반지름, 중심 등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원의 넓이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원주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학년 때 배웠던 다각형의 넓이 그것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내용이에요. 원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남자아이가 다른 도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보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도형은 다각형입니다. 그렇죠? 이런 다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지 보면 원과 겹쳐서 그린 팔각형의 넓이와 원의 넓이가 거의 비슷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다각형을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는지 이번 단원에서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수학 교과서 지금 90쪽 그리고 91쪽입니다. 90쪽과 91쪽 지금 아마 90쪽을 펼쳤을 때 이 부분이 나올 거고요. 자, 90쪽, 91쪽 구체적으로 볼게요. 아마 90쪽, 91쪽에 펼쳐진 내용은 놀이공원의 그림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놀이공원 속에서 이번 단원에서 살펴볼 원의 넓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살펴볼게요. 지금 아마 선생님과 학생 혹은 머머니와 아들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대관람차를 타고 한 바퀴 움직인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게 대관람차거든요. 놀이공원에 가면 보통 다 있죠. 그래서 대관람차를 타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타고 움직인 거리 이만큼이 얼마가 될지 그래서 그걸 이 친구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글쎄 원의 둘레 이제 사실 관람차를 타고 한 바퀴 움직인 거리는 원의 둘레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의 둘레를 구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지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원의 지름, 반지름, 중심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지름, 반지름 그런 걸 이용해서 둘레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남자아이가 궁금한 것은 지름이 만약에 길어지면 원의 둘레도 길어지지. 한번 여러분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름이 길어지면 아마 둘레도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얼마나 더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름이 길어지면 둘레도 길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대관람차 말고도 여기에서 분수 여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 이 원에서도 둘레, 넓이 등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아까 살펴본 대관람차 그리고 회전목마도 마찬가지로 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 이 놀이기구도 그렇고요. 대부분 놀이기구는 원으로 이루어진 놀이기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간식을 파는 지붕 위에 달려있는 도넛도 그렇고요. 91페이지로 가볼까요? 여기에 보면 범퍼카죠. 범퍼카가 다른 놀이공원에도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놀이공원 중에 이제 민속촌과 같이 이제 우리나라의 옛날 그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놀이기구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놀이기구에도 보면 원의 넓이를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원의 둘레, 원의 넓이, 원의 지름, 즉 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아까 설명했듯이 원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래서 원의 지름, 원의 중심, 원의 반지름 기억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때 살펴봤고요. 그리고 5학년 1학기 작년입니다. 그때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살펴봤어요. 여러가지 삼각형, 사각형, 여러가지 사각형의 종류 그런 둘레와 넓이를 살펴봤는데 특별히 여기서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 왜 이렇게 되는지 기억나시죠? 단순히 이걸 외우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까지 살펴봤는데 이번 단원에는 이제 원의 넓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번 단원에서 살펴볼 내용은 원의 둘레, 아까 그 남자아이가 질문했던 거네요. 원의 둘레와 지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과연 지름이 길어지면 둘레도 길어질지, 뭐 길어진다면 얼만큼 더 길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지름을 알면 우리가 원의 둘레를 알 수 있을지, 어떤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의 지름, 뭐 지름을 안다는 건 반지름을 안다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그 지름을 안다면 이 원의 둘레를 구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줄지, 아까 90쪽 처음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정말 팔각형을, 뭐 다각형을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해줄지 이번 단원에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도입이라 설명만 했고요. 수학 익힘 61쪽에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과 관련되어서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 61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는 수학 익힘 61쪽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미 배운 내용이니까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게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한번 수학 익힘 61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지금 이것, 파랗게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이 원의 지름입니다. 그렇죠.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했는데 그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면 그것이 원의 지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한 점까지의 그 선분, 그 길이, 그것을 원의 반지름이라고 3학년 때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2번 원의 지름과 반지름을 각각 구해보세요. 지금 이 원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cm니까 지름이 6cm가 됩니다. 지름과 반지름과의 관계도 아시죠?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 지름은 반지름의 2배, 따라서 반지름은 3c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원의 경우 여기가 10cm라면 지름이 10cm, 반지름이 5cm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계산해 보세요 되어 있는데 계산이 원의 넓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이번 단원 공부하다 보면 이걸 왜 계산했구나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15 곱하기 2.16 소수의 곱셈이죠. 계산을 해보면 6과 먼저 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90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와 1 곱하면 자릿수 잘 써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15와 2 곱하면 3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0, 4, 1 올라가고 2, 3, 3, 2, 40 그런데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32.40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4.5 두 개 곱하면 9죠. 그리고 9 곱하기 4.5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9 곱하기 4.5의 경우 95, 45, 94, 36 보면 5, 0, 1 올라가고 4 그래서 40인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래서 40.5가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40.5가 되겠고요. 자, 다음 13.5 나누기 6 소수의 나눗셈이네요. 13.5 나누기 6 기존의 나눗셈과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13이니까 6, 2, 12 써주시고요. 15 안에 6이 두 번 들어가죠. 근데 여기 나누어지는 수 소수점 그대로 위로 올라가고요. 12 되고 3 나머지 0.3 써줄 수 있지만 우리가 나누어 떨어지게 여기 뒤에 있는 0을 내려서 써주면 6, 5, 30 해서 떨어지게 써줄 수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2.25 여러분 이미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5학년 때 배웠죠? 다각형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7, 5, 35 제곱센티미터 되겠고요.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따라서 8, 4, 32
2로 나누니까 16제곱센티미터 되고요. 마름모의 넓이, 우리 아까 수학 교과서에서도 살펴봤었죠. 두 대각선을 곱하고 2로 나누면 됩니다. 6 곱하기 6, 36, 2로 나누면 18, 따라서 18제곱센티미터 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원, 둘레, 지름, 넓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학 익힘 그리고 수학 단원 도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